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요. 줄여서 대광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수장인 광역교통위원장이 현안 청취를 위해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시의 교통 분야 핵심 사업인 울산도시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강의업 위원장이 현안 청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강 위원장의 울산 방문은 울산시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울산 트랩 1호선이 개통이 돼야 시민들에게도 편리할 것이고, 또한 이 인근 불경하고도 광역철도가 연계가 돼야. 대강희 위원장의 울산 방문에 때맞춰 김두겸 시장은 울산도시철도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의를 통해 우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설계비와 차량 구입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120억 원 지원과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속히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트램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과 도시철도 1호선의 2029년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올해 하반기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 울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문수로 우회도로는 남구 무거옥동지구에서 남산 레포츠 공원까지를 잇는 2.71km의 우회도로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으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요청에 대해 강의업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 이런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 일행은 울산시의 현안 건의에 대한 브리핑 청취에 이어 울산시의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당위성 점검을 위한 현장 활동도 함께 가졌습니다. 대강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울산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울산도시철도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가 어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있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는 국내 승인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9월 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병원은 일부 수련병원에서 하반기 입사전공의에 대한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대병원 교수진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까지로 울산대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를 제외한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32명 등 45명의 전공의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울산북항 LNG 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20여 개의 하청 업체들이 공사 기간 중 코로나19 여파와 공사 현장의 악조건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원청사에 과다 투입된 공사비 보존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들 업체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공사 매립지의 악조건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인한 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총 5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 북항 LNG 터미널 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출자한 코리아에너지 터미널이 발주처로 대우건설과 SK에코 엔지니어링이 원청사로 참여했으며 상업 운용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오르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7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른 103.6으로 지난 2022년 4월 105.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세 지속과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 특별 지원 기한을 내년 7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6에서 10등급 사이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75% 이내에서 연 2% 저리로 대출해줄 예정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으로 10억 원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단장한 기업들은 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직원들의 업무 방식 또한 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울산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시장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겐 이러한 변화를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전환, 일명 DX는 디지털 기술을 현 사회 전반에 적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DX를 추진하게 되면 먼저 공장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생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울산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제조업 DX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선점할 것인가, 새로운 어떤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험과 솔루션을 접목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를 접목하는.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라 기업의 행정력과 기술 등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의 과제들을 선도 프로젝트 이렇게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거고요. 이제 선도 프로젝트, 공유 확산, 핵심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이렇게. 이 정책에 따라 산업 데이터를 확보한 사업자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이 강하게 보호돼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4차 산업으로의 진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산업 디지털 전환. 울산의 제조산업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춘 경쟁력 제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유산청 공모사업과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문루보건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와 지관서가 울산 중구청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칭 울산형 영유아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영유아 학교는 이상적인 유보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부 시범 사업입니다. 영유아 학교는 공립단설과 병설, 사립 등 유치원 3개 유형과 어린이집 3개 유형으로 나눠 6곳에서 운영되며 기본과정 8시간과 아침 저녁 돌봄 4시간 등 일일 12시간의 이용이 보장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이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선발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해 팀원 13명 중 5명이 특진하게 됐습니다. 신정지구대 3팀은 이번 평가에서 전략적 순찰 활동을 통해 신고 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청소년 비행과 주치 폭력 사건 감소에 기여하는 등 공동체 치안 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정지구대 3팀으로 근무 중인 경찰 5명은 다음 달 2일 경찰청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모두 1계급씩 특진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울산 상업고등학교 사격부가 전국 학생 사격대회 남고부 10m 공기소총 경기에서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며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3일까지 열린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에 출전한 울산상업고 사격부는 이현서, 한도경, 박찬민, 김세현 선수가 단체전 1880.5점을 기록하며 기존 주니어 신기록을 깨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개인전 결선에선 3학년 이현서 선수가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자인 서울 최고 김준표 선수를 2점 차로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해파리 주의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해수욕장은 해파리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지만 정규 해수욕장이 아닌 해변가는 사실상 무방비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한 갈색의 해파리가 해변의 모습을 보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유발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이렇게 해안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해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도 해파리에 쏘일까 쉽사리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물에 들어가기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해변가에서만 놀고 있어요. 바닷가에 잠깐 와봤는데 좀 해파리들도 좀 많이 있고 애들이랑 놀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해파리 쏘임 사고 현황을 보면 울산 북구 강동해변에서 접수된 쏘임 사고 건수가 울산 관내 해수욕장 2곳에서 발생한 건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해수욕장이 아닌 해변에선 지자체가 어선을 동원해 해파리를 수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올해는 특히 개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이 아닌 해변은 해파리 쏘임 사고의 사각지대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해변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 뚜렷한 해파리 쏘임에 대한 예방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더 촘촘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울산 해역 등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안전요원이나 차단시설이 없는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뉴스 전동은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문화영토전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울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의 지역문화재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과 반구천의 암각한 사진 40여 점을 비롯해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발간한 동화책, 반구천 암각화 이야기와 아트프린팅 전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기업전시회 울산관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뷰티와 식품, 벤처기술, 문화 콘텐츠, 기타 산업재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울산시는 신청 기업 중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6개 곳을 선정해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와 비품 인차비, 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까지 울산통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마약 청정도시 실현을 위한 마약퇴치 운동본부 울산지부 개소식이 어제 중구 연포동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국진 이사장과 이재경 울산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행사와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는 지난 2월 20일 임시 개소 후 현재까지 82개 기관 8,500명에게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을 속여 현금을 갈취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6명이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신용카드와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차례에 걸쳐 모두 1,800여만 원을 인출해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주 A씨를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동구 KCC 울산 공장에서 드럼통 폭발 사고가 발생해 30대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해 뚜껑이 날아가면서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